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안녕하세요. 맘마미야, 돈마미야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10% 손해를 봤다가 다시 10% 수익이 났는데 여전히 1% 손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바로 복리 때문에 일어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복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복리의 마법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녀가 있으신 분이거나 저소득이신 분, 그리고 퇴사가 하고 싶은 분들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복리와 상반된 개념인 단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리는 내가 넣은 원금에서 정해진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 단리로 1년이 되면 3만 원이 생겨서 103만 원, 그리고 2년 차에 또 3만 원이 생겨서 총 10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리가 된다면 복리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받는 이자에다가 다시 원금과 이자에 추가적으로 붙는 이자입니다. 1년 차에는 단리처럼 103만 원이 되어 3만 900원을 받게 되어 그래서 총 106만 900원이 되게 됩니다. 단리에 비해서 조금 더 생겼죠?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복리의 마법. 이 복리가 장기로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는지 상황별로 보여드릴게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1억을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요? 202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으로 9,620원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급은 200만 580원을 벌게 됩니다. 이 금액을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복리 계산기를 활용할게요. fical.net이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최저임금액으로 받은 월급을 모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5%로 잡았어요. 제2금융권의 적금이나 배당주, 월세소득 등 평균 5%로 되는 이자율로 된 상품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46개월, 즉 4년이 되기 전에 1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다 투자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반액인 100만 5,290원을 투자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약 7년이 되면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달리인 경우에도 46개월이면 1억, 또 반액을 7년 투자하게 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되긴 하거든요. 물론 차액이 7년 정도 됐을 때 148만 원 정도가 복리와 달리가 차이가 나는데 148만 원 그냥 벌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억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어서 실감이 덜 나죠. 그렇다면 만약 이 5%가 10년, 20년, 30년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단리로 계산하게 되면 1억 5,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복리로 하게 되면 1억 5,584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이 된다면 단리로는 3억 6,240만 원, 복리로는 4억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되고요. 30년이 되면 단리로는 6억 3,400만 원 수준, 복리로는 8억 2,3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점점 갭이 벌어지는데 저희 그래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같은 5%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경제교육의 대가인 유대인들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이때 성경과 시계, 그리고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축의금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축의금으로 투자를 해보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증여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걸 나누게 되면 1년에 약 200만 원이 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6만 원, 설, 추석 이런 생일 돈 같은 거 제외하고 편하게 약 16만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렇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매월 16만 원씩
자녀에게 계좌를 옮겨주고 증여를 한 뒤에 복리로 투자한다면 자녀가 만 13세가 됐을 때 얼마가 될까요? 이자율을 5%로 하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 총 투자금 2,496만 원 대비 수익이 997만 원이 붙어서 3,493만 원이 됩니다. 단순히 2천만 원씩 증여하는 것보다 약 1,490만 원 가량이 더 붙게 되죠. 만 13세 이상 중학생이 되면 장래의 사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투자도 직접 해보고 부모와 경제 이야기를 하며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도 많은 힘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청소년이고 학업이 더 중요한 때인데 이런 투자 공부를 시키면 공부 안 하지 않겠냐. 학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모님들은 직접 대신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자녀가 대학을 가는 통상 만 19세, 19년의 기간 동안 5%로 연복리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6천만 원의 돈이 생깁니다. 20세까지 단순 증여 가능한 돈의 50%가 늘어났죠. 자녀들이 등록금을 실제로 학자금 대출로 벌게 되면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을 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16만 원씩 먼저 준비를 해줄 수 있다면 자녀 대학 등록금 현재 기준 평균 679만 5,200원이라고 하는데요. 8학기에 필요한 돈은 5,436만 1,600원. 만약에 사립대 기준으로 잡더라도 6,058만 9,600원. 거의 유사하게 되죠. 물론 조금 모자랍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등록금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전체 대학 기준으로 사실 모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것들은 제가 계속 연수익률 5%로 계산을 했어요. 이는 정말 매우 보수적인 수익률입니다. 특히나 20년이라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매우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은행, 채권 등으로 투자하셨을 으로 보셔도 돼요. 이걸 수익률을 더 높인다면 더 많은 돈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장기 투자로 제일 단순하게 투자하는 대표 전략은 주식 60%, 채권 40%입니다. 이렇게만 투자하셔도 연 복리 수익률이 7%가 넘습니다. 무슨 주식을 사고 또 무슨 채권을 골라야 하냐고요? 바로 전 세계 주식 60%, 채권 40%를 투자해주는 ETF가 있습니다. iShares Core 네, 영어는 안 할게요. 티커는 AO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 ETF만 구입을 하셔도 전 세계의 주식과 채권을 모두 소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정말 7%가 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많은 책들에서 백테스트를 제공하는데 그 백테스트를 찾아보셔도 좋지만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들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왼쪽 아래, 왼쪽 상단, 중간쯤이라 봐야 되나요? 백테스트 포트폴리오를 누르시고 연간 리밸런싱 할 거고요. 배당 재투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티커 하나에다 AOR 한 가지에만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리밸런싱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만 재투자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티커 심볼에다가 AOR을 치시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고 제일 위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포트폴리오에는 100을 넣어서 100%로 맞춰주시고 Analyze Portfolio 보시게 되면 처음에 넣었던 $10,000의 금액이 28,723달러가 되고요. 복리 수익으로 누적 계산했을 때 7.55% 수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도 있고 2020년 상반이네요. 2020년 상반 때 떨어지는 것 각각의 낙폭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이 ETF가 나온 게 2009년도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위기들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위기들을 반영했을 때 정도 수익률이라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복리 수익률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19년 동안 AOR이라는 ETF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만 재투자하는 형태로 꾸준히 가져갔다고 가정했을 때 19년이 지나면 7,973만 원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증여, 만 10세가 됐을 때 추가로 증여 가능하신데 그때부터 9년간 운용하게 되면 3,80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자녀가 출생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증여 후에 되는 금액은 1억 1,800만 원이 넘는 돈이 돼요. 단순 증여했을 때는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누적됐을 때의 금액은 훨씬 커지죠. 적립식으로 하시게 되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8세, 6세 금액이 나뉘어서 기간이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이용하려다 보니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P 500,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에 상위 500개 기업,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들을 추종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티커 SPY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100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애널라이즈 포트폴리오를 누르시면 1994년도부터 이 ETF가 쭉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들을 다 반영한 ETF라서 더 신뢰성이 갑니다. 그랬을 때의 연복리 수익률은 9.92%. 아까 AOR보다 훨씬 높아졌죠. 물론 이런 커다란 낙폭되는 많은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잘 버티고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면 꽤 괜찮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로 시작했는데 물론 기간이 길어요. 202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기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간 동안 투자를 했을 때만 16배에 달하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더라도 이 수익률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 9.92% 복리 수익률 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하는 2천만 원을 돌리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인지 10년, 19년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를 계산하게 되면 1차 증여 시 벌써 1억 2천만 원이 되고 2차 증여 시 4,685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1억 6,705만 원 가량이 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나가고 사회 진출할 때 벌써 1억 7천만에 가까운, 좀 반올림했죠. 1억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쥘 수 있고 시작합니다. 이건 모두 비과세로 중요한 금액이에요.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1억이 남는 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매일 사표를 품에 안고 계시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표를 품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30대 초반 직장인 평균 연봉의 실수령액은 약 3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월 현금 흐름 335만 원 정도가 있다면 회사 안 다녀도 되겠죠. 내가 그냥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것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로 부동산 월세입니다. 또 접근하기 쉬운, 안 쉬울 수도 있는데요.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 한 개를 갖고 있을 때 받는 월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붙는 기타 등등의 세금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한 개로 월세 335만 원 받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찾은 곳이 저는 송파구에서 찾았는데요.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보시게 되면 33평,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라고 하죠. 8호제곱미터들의 아파트들이 월세가 약 350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필요한 돈은 파크리오의 경우는 한 평균 21억쯤 되는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 경우는 19억, 20억 좀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두 아파트를 평균 봤을 때 한 21억 정도가 있으면 나는 335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를 드리고 또 얼마의 기간이 되어야 이 2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월세 350만 원 받는 집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335만 원을 투자를 전액을 일단 한번 해보게 되면 S&P 500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이자율 9.92%를 넣게 되니까 19년이 지나면 21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전부 투자할 수는 없고 급여의 30%를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19년이 아니라 더 많은 기간이 걸릴 건데요. 만약에 월 100만 원으로 21억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이 S&P 지수 5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서 9.92% 잡아서 10년이 지나면 약 2억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7억 1,700만 원 정도 되고 31년이 지나야 22억, 그러니까 21억이 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제 저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퇴사를 하고 싶었지 정년퇴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을 땡기려면, 이 기간을 앞당기려면 수익률을 올려야 합니다. 100만 원씩 그러면 이번엔 15% 이자율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0년 투자를 한다면 1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세 전에 퇴직하는 것으로도 모자라네요. 15%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19% 이자율이라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월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기간은 20년, 그리고 연 복리 이자율이 19% 정도 된다면 30세부터 투자를 했을 때 50세가 되면 21억짜리 아파트의 집주인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S&P 500 지수, 이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있는데 위험성도 줄이면서도 이 이자율이 S&P 이상 15%, 19%에 달하는 수익률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투자 전략들을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2021년도부터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는 중국과 미국을 섞어서 했는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제법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백테스트처럼 잘 보여드린 방법이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인증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고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투자 전략 유지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사람은 수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시중에 나오는 기사들은 전부 자극적이기를 좋아하고 유튜브 또한 자극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보다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이 많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발굴한 전략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스스로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이 심리를 벗어나기 위한 투자 공부입니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